네. 그렇습니다. 5초 전. 자, 4초. 셋, 둘, 자, 하이. 안녕하십니까. 너블리스 TV 김채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참 귀하신 분을 모셔왔습니다. 출산 이후에 산모들의 원기 회복과 그리고 기력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음식일 것입니다. 우리 산모들을 위해서 20년 가까이 제대로 된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계속 조리해온 오늘 조리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순복 조리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레들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장 이순복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출산 이후에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제 첫째는 출산을 하게 되면 모유 수유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모유 수유는 엄마가 잘 먹어야 그 아기가 그또 엄마가 먹는 것을 그대로 먹기 때문에 모유 수유 때문에 식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엄마의 몸의 회복을 위해서 아주 식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기력 회복을 위해서 좀 도움되는 음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음식들이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예, 기력 회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엄마들한테 고단백 식품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이제 엄마가 수유를 하려면은 체력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철 음식을 골고루 드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철 음식에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다 골고루 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제철 과일이나 제철 음식을 제일 산모님들한테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뭐 고단백 음식이나 뭐 제철 음식 전복이라든지요. 네네. 뭐 이렇게 가물치, 뭐 잉어, 뭐 그런 것들을 그 굉장히 고단백 식품으로 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냥 보게 되면은 뭐 족발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은 뭐 사골국물 같은 것도 이렇게 좋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철에 나는 음식을 제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뭐 깻잎이라든지 들깨, 네. 예, 들깨 가루로 만든 뭐 예를 들면 나물에도 들깨가루를 넣고 무친다든지 네. 아니면 들기름을 넣고 볶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들기름에는 오메가3도 많고 철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 산모님들한테는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한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보통 이 산모님들 계시는데 말씀하신 것 좀 다양한 음식들이 질리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네. 그 중에서 또 우리 산모들이 관심 있다가 아마 붓기 빼기 아니면은 좀 모유수유를 잘 나오게 해주는 음식들이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떻게 좀 노하우가 있으신지. 붓기를 빼는 거는요, 제 생각은 붓기를 빼는 거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산모님들이 스트레칭 같은 거를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뭐 산후 요가 같은 것도 프로그램이 돼 있고, 뭐 조리원에 오시게 되면 마사지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붓기 빼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음식으로는 물 같은 거를 많이 섭취하셔서 그 물로 자꾸 이뇨작용을 하면서 수분을 몸에 있는 붓기를 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일단은 수분 섭취가 제일 중요해요, 산모님들한테는. 그리고 또 많이 모유로 수분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몸에 있는 수분을 뺏기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하셔서 그 수분을 보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국을 많이 드시고 미역국 특히 미역국을 많이 드시는 게 붓기 빼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뭐 피를 맑게 하기 때문에 몸에 있는 어혈도 많이 빠질 것이고 그리고 뭐 철분도 많고 그래서 미역국은 꼭 산모가 드셔야 할 필수 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역국 참 좋은 건 음식은 저도 알고 있는데 네네. 매일같이 미역국 먹는 건 참 지겹 같은데 좀 다양한 미역국 종류 없을까요? 예, 미역국을 드시게 되면 저는 이제 집에 가셔서도 계속 미역국을 오래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런데 이제 미역국도 한 가지만 계속 드시게 되면은 굉장히 지겹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전에는 아침 타임에는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조개를 넣고 이렇게 들기름이랑 참기름을 같이 넣고 볶다가 끓이는 뭐 바지락 미역국이라든지
끓인다든지 아니면 집에 가시면은 통북어를 넣고 푹 울었다가 그물에다가 그냥 맑은 장국으로 끓이는 그냥 통북어 미역국도 맛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들깨를 넣은 들깨 미역국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역국을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해놓으시고 네. 그때 다른 미역국을 드시는 게 질리지 않게 오래 드실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너무 오래 드시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골고루 몇 가지를 이렇게 끓여놓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른 미역국을 드시는 게 가장 오래 드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조리원을 보니까 뭐 밥도 밥이지만 중간중간에 사실 입이 간질간질하는 간식 같은 거.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좀 먹을 것 같은데 간식으로는 어떤 거 보통 추천해 주십니까? 간식으로는 이제 오전 간식 같은 경우는 거의 과일이나 이게 사모님들이 이제 입맛이 없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식사하시고 나서 소화도 되게 할 겸 이제 오전에는 거의 과일 간식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오후 간식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섭취가 또 산모님들한테 중요해요. 암만 뭐 탄수화물을 안 좋다 그래도 탄수화물이 일단 섭취가 돼야 기본 섭취가 돼야 산모님들 건강에도 다른 또 음식물들을 먹었을 때 다 같이 그게 이제 영양 성분이 골고루 가는 거니까 오후에는 탄수화물 위주로 뭐 빵이라든지 뭐 이렇게 떡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거의 아마 2주 계시는 동안 같은 그 간식이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매일 다른 거를 해서 골고루 산모님들 입맛 없는 산모님들을 위해서 골고루 다른 걸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좀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좀 제대로 먹어야 될 음식을 설명해 왔는데 반대로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드시지 말아야 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커피, 녹차, 네. 뭐 초콜릿, 뭐 그런 것들은 제일 삼가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과일 종류에도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과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설사를 유발시키는 과일들 뭐 참외라든지 자두라든지 살구, 복숭아. 복숭아는 모유 수유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그게 이제 알러지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이 있어서 그 복숭아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땅콩이라든지 소량은 괜찮지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시면 땅콩도 별로 몸에 좋은 거는 알러지 유발 식품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우유도 하루에 200ml 한 컵 이상을 드시면 안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 드셔야 될 것들도 그러니까 아기를 가졌을 때는 골고루 다 드셔도 되지만 아기를 낳고 모유 수유를 할 때는 안 드셔야 되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맵고 짠 음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극성이 너무 많은 음식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또 그런 산후조리 그런 음식이 있던데 예를 들면 호박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기에 먹으면은 오히려 그런 강한 이뇨작용 때문에 신장에 무리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네네. 아기를 낳으면 붓기 빠지라고 호박즙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이렇게 큰 찜통에다가 호박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여러 가지를 넣어서 네. 이렇게 중탕을 해서 이렇게 즙을 내주시기는 했는데 네. 그거는 옛날 어른들이 이제 잘못된 상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요즘은 호박즙들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뇨작용이 심해서 네. 몸에 붓기보다는 다른 부작용이 올 수 있어서 보통 이제 한 달 이후에 드시는 게 괜찮고요. 그리고 뭐 붓기 뺀다고 그렇게 막 아무거나 이것저것 드시면은 오히려 산모들한테 독이 될 수도 있어서 모유 수유하는 초기에는 될 수 있으면 음식을 많이 가려주는 게 산모들한테도 많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호박죽 같은 거 한 번, 두 번 먹으면 괜찮아요. 괜찮지 예. 네. 호박죽 같은 거 이제 네. 사모님들이 죽 종류 중에서도 네. 호박죽이나 뭐 이렇게 네. 달콤한 죽들을 좋아하시긴 하는데 그렇죠. 그런 거는 많이 드시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그렇죠. 네. 작은 양을 섭취하시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오셨는데
20년 가까이게 산모들이랑 음식을 만들다 보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그래도 집에서 조련이 있을 때는 이렇게 조장님이 잘 챙겨주시겠지만은 그렇죠. 예, 예, 예. 나가시면은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몸은 챙겨야겠고 네네. 예, 간단한 어떤 뭐 조리법 같은 거 산모들을 위한 음식 이게 예, 지금 뭐 이 있습니까? 짧은 시간에 조리법이라 그러면 네. 좀 우습지만요. 네, 네. 이제 뭐 산모님들이 집에 가서 이제 꼭 드셔야 할 음식들을 친다면 산모님들은 이제 집에 가시면 아기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자기 몸도 추스려야 되고 이렇게 음식을 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산모님들이 계시는 동안 항상 밑반찬 같은 거를 조금 해놓고 네. 뭐 특히 밑반찬이라 그러면 뭐 우엉조림이나 연근조림 그런 이렇게 섬유질이 많은 그런 조림류 그리고 이제 멸치조림 같이 칼슘이 많은 거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밑반찬으로 조금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김치 같은 거를 조금 담아서 놓고 너무 매운 음식을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밑반찬으로 해놓고 미역국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드시더라도 항상 밑반찬 몇 가지는 꼭 해놓고 드시라고 권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음식을 해서 드시기가 참 번거롭기도 하지만 아기를 보다 보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밑반찬을 좀 준비해 놓고 이렇게 드시면 산모님들이 그냥 미역국 한 가지만 있어도 밥을 드실 수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밑반찬 여러 가지를 해놓고 저기 드시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샐러드 같은 거를 좀 집에서 해놓고 드시면 좋은데 샐러드를 소스 만들기가 번거롭다고 생각하시고 잘 그렇죠. 못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사실 샐러드 소스가 참 쉬워요. 이렇게 보면 진짜 샐러드가 먹고 싶은데 소스를 만들기는 귀찮고 사러 나갈 시간은 없고 그렇다 그러면 집에 요플레가 있으시면 요플레에다가 딸기잼이나 소금이나 딸기잼 조금 하고 소금 조금만 넣으셔서 저어서 그냥 위에다 뿌려서 야채에다 뿌려 드시면 그게 샐러드예요. 샐러드라 그래서 뭐 꼭 뭐 소스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지 그 소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집에서 샐러드가 정 드시고 싶을 때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뭐 안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뭐 바나나 같은 게 있거나 이랬을 때 바나나하고 두유하고 뭐 식초, 설탕, 소금만 조금씩 넣어서 믹서에 갈아서 끼얹어서 위에 끼얹어 갖고 드시면 네. 그것도 네. 샐러드 소스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간단한 재료로 간단하게 해서 드실 수 있고 엄마가 자기 몸을 회복할 수 있게끔 골고루 드실 수 있게 그냥 밑반찬을 좀 해놓고 드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접 이렇게 한번 조리를 해서 먹어보면서 하면 요즘 먹방도 유행인데 글쎄. 다음에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네요. 예. 네.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20년 가까이 우리 조장님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는 명장이라 봐요. 20년 가까이 이렇게 산모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계속 해오셨는데 그래도 음식을 하면서 나 나름의 어떤 철학, 어떤 그런 음식에 대한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있으십니까? 그렇죠. 네네. 일단 저는 이제 산모님들하고 신생아잖아요. 아기가 너무 어린 아기잖아요. 감염이료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철저한 위생을 제일 첫 번째로 꼽고 있어요. 위생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중요하죠. 뭐 장염이라든지 그리고 또 직원들도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제가 첫 번째로 치고 있는 게 철저한 위생 관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성은 기쁜 마음이 아니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산모님들한테 정성이 다 들어간 음식을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제가 봐도 그 얼굴만 지금 봐도 음식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고 맛있을지 상상이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 조리사님 근무하시는 크레드 산후조리원을 알고 있는데요. 네네. 크레드 산후조리원만의 어떤 그 음식의 특징이나 장점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조리원에서는 신선한 재료를 매일매일 제공을 받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매일매일 장 보시는 분이 매일 아침에 신선한 재료를 제공을 하셔서 그 재료로 저는 이제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보다는 산모들한테 깔끔하고
그런 거를 깔끔한 것보다도 이제 산모님들한테 기름진 음식을 먹이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오븐 요리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오븐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무슨 네. 음식이든지 거의 뭐 생선을 구울 때도 오븐에 굽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고기가 메인으로 나가게 되면은 고기에 곁들인 야채가 항상 따라 나갑니다. 고기만 드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산모님들을. 그래서 야채하고 그 고기가 가진 단백질과 야채가 가진 비타민을 같이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끔 항상 고기 요리에는 야채를 같이 곁들이는 음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크레들 산후조리원에서는 아마 다른 조리원에서 조리하시는 것보다 아마 몸 회복이 많이 빠를 거예요. 네. 골고루 음식을 영양 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산모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아마 음식을 하는 게 저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크레들 산후조리원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산모들을 위한 음식, 산모들이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이순복 조리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출산 이후에 가장 힘들어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우리 산모들을 위해서 우리 조리장님처럼 우리 엄마의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집밥처럼 우리가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는다면은 지쳐있는 산모들이 빨리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순복 조리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노블레스 TV의 김채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시는데요. 네. 네. 아이고 너무